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회의 IFRS 1038호 무형자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즉 물리적 실체가 없으며 자산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인데, 만약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모두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취득하거나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산이 이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정의 중 식별 가능성 조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분리 가능하다는 것은 자산을 기업에서 분리할 수 있고 자산 개별적으로 매각하거나 이전, 라이센스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자산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이를 포함하는 법적인 권리로부터 발생하고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분리 가능하다면 법적 권리가 없어도 식별 가능성을 만족시키고, 법적 권리가 있다면 분리 가능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식별 가능성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IFRS에서 무형자산은 영업권과 구별됩니다. 영업권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지 않고 사업 결합 시 매수가액에서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차감한 차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1038호의 무형자산에 따라 회계 처리하지 않고 1103호 사업 결합에 따라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기업이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해당 자산을 통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통제권은 법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해당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통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특정 시장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거나 특정 기술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는 경우 이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 경제적 효익과 지식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면 해당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기업이 기술적으로 숙련된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숙련된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기술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숙련된 직원들이나 교육 및 훈련으로부터 창출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은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기도 하고, 해당 직원이 이직을 하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기업이 이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마지막 조건은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으로는 제품이나 상품의 매출로부터 발생하기도 하고, 해당 무형자산을 사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무형자산 자체를 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로열티를 수취하는 등의 경우로부터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무형자산을 사용해서 획기적인 신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기존의 회사의 운영 형태에서 해당 무형자산으로 인해 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경우에도 기업의 입장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